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잘못된 시책에 맞서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리던 전통이 있었는데 만 명이 뜻을 모아 올리던 상소라고 해서 이를 만인소라고 합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했다며 만인소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2개월간 10,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잘못하면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 상소로 맞섰던 만인소의 전통이 경주에서 재현됐습니다. 만인소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주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졌습니다. 노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 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지를 이어붙인 만인소는 무려 80여 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에는 지난 2개월간 1181명의 경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사가 만인소에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방문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 뒤 청와대를 찾아 만인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소송도 지난 5월 시작돼 조만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다른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1일과 22일 경산에서 채집한 모기 236마리 가운데 2마리가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2달가량은 뇌염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며 긴 소매, 옷 착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각종 공사와 물품 구매 입찰 과정에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지역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관공서 발주 사업은 물론 민간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단위 사업의 인가와 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고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할 권유키로 했습니다. 해방되던 해 태어나 올해 나이 이른인 광복동의 100명이 독도를 찾아 나라사랑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독도 의용수비대 전적지를 답사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945년생 광복동이 100명으로 구성된 독도 탐사대. 울릉도에서 1박을 하고 배로 2시간 반을 달려 마침내 우리 땅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광복동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민국 주권 수호와 통일 한국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항의 나라사랑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일본의 야욕을 꺾자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됩니다. 광복둥이들은 독도 의용수비대 전적지를 답사한 뒤 독도를 지키다 숨진 경비대원을 추모하고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신라천년 예술단 이성의 단장 등은 깊고 극한 대금 가락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고 나라 사랑 마음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광복둥이들의 나라 사랑 열정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복 대전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주 감격스러운 곳을 와가지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광복둥이들은 비상시 언제든 다시 찾겠다는 힘찬 목소리를 뒤로 하고 독도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100여 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포항시장 후보 안선미 씨 등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싸움으로 병들어 수권 능력을 상실했다며 115명의 당원들과 함께 탈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은 야권의 재편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은 지난 9일 당직자, 지난 16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포항공단의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와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도 낮고 제품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풍력발전기의 타워를 만드는 포항공단의 한 업체입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을 접고 용접한 뒤 15m 단위로 둥그런 타워를 만듭니다. 타워를 서너 개 연결하고 내부에 부품을 설치하면 높이 80에서 100m의 발전 타워가 완성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 14년 동안 미국 등지에 매년 600여 개의 발전 타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구하는 품질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술에 인정되는 인증서를 15개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조건에 100%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송전망 없이 작은 공간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포스코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세운 2.4메가와트 규모로 2,4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 회사는 그동안 15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를 공급했고 연구 개발을 계속해 오는 8월쯤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 9월부터는 저희는 그 연료전지의 전 부품을 저희 여기 포항에서 다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품업체 140개 업체하고 같이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과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률은 낮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철강 등 금속 부문이 42.1%로 가장 높고 화공 27.4% 등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대구가 2.85%에 불과하고 경북은 5.62%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쉽지 않은 데다 각종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항공단 내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로와 철도 분야 7개 사업장에 투입될 추경 예산 4,94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에 1,250억 원,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에 500억 원,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부설에 500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SOC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열악한 도내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중순으로 공식 발표됐던 경북도청 이정이 다시 한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육, 정주 여건과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이전 시기를 늦춰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여건 마련 후에 도청 이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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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간부 20여 명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10월로 예정된 도청 이전 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 집과 학교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겨울철에 수십 대의 통근 버스가 왕복 200km가 넘는 길을 다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아파트도 하나도 정주가 들어갈 수 입주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없고 또 학교라든가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이 되면은 모든 정주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김관용 지사는 직원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전 시기를 다시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실과 잘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노조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도 만나 이전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장은 올해 도청 이전이 무산되면 지난해 말 이미 도청 이전 비용 등으로 심의 의결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11월 초 시작되는 의회 회기 전에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억, 400억 그죠? 사회 간접 자본이었으면 얼마나 경북도에 그 보탬 됩니까? 원래 못했잖아요. 일로 다 잡아놨잖아요. 불용화 이월하고는 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달 초 김관용 지사의 공식 발표로 잠잠해졌던 경북도청 이전 시기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전 시기가 다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공장을 연결하는 가스 배관이 터지면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오늘 사고는 제철소 내 사용이 중단된 부생가스관을 철거하기 위해 배관 내부의 잔류물을 제거하던 중 배관이 터지면서 소음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 이후 10여 분 만에 사고 조치를 마쳤고 제철소 조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해도동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옛 목화의 식장 앞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상가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88년 건립된 옛 목화의 식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 건축 면적 5,900여 제곱미터로 지난해 대구의 사업가가 구입해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엑스포가 주최하는 최용무 시연 세미나가 오늘 경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라 최용무 보존회 최용무 시연회가 펼쳐졌고 최용무와 최용탈의 변천사와 최용무 복식 제작 과정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울진군은 소나무에 대한 브랜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나무 사전을 발간합니다. 전체 면적의 85%가 임야이고 임야의 50% 이상이 소나무인 울진군은 우리나라 최대 금강송 군락지가 있어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소나무와 관련한 식물학적 요소와 민속 역사, 예술, 인물 등 인문학적 요인들을 총망라한 사전을 편찬하고 영문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에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폭염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 있는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습도까지 올라 불쾌지수가 크게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포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더운 밤이 될 예정인데요. 실내 온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경주 24도, 영덕 25도, 포항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1도, 영덕, 포항 33도, 경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난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다선거국 보궐선거를 10월 28일 실시하기로 하고 입후보자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세진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것으로
입 후보자 설명회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울진군 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6일로 확정됐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경영 쇄신안에 맞춰 14개 부장급을 포함해 88개 조직을 폐지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비슷한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안전관리 등 현장과 직결되는 본사 기능은 제철소로 이관했으며 원료 개발과 구매, IT 등의 조직도 줄였습니다. 포스코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여유 인력들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과 사업 구조 조정 등 경영 쇄신 실행을 위해 전략적으로 전환 배치했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새마을 해외 봉사단이 오늘 구미에서 출정식을 갖고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도내 대학생 70명과 인솔자 15명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해외 봉사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에티오피아와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2주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남아 저개발국과 아프리카에 525명의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파견해 빈곤 퇴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106개 상수도 분야 공기업 가운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누수율을 줄여 7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전국에서는 11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와 포항 지역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전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며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창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